자, 이번에는 박수홍 씨 사건입니다. 친형과 법적 분쟁 중인 방송인 박수홍 씨도요, 어제 그 김호중 씨 재판이 열린 법정 옆 건물에서 바로 옆 건물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많은 얘기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쏟아냈을까요? 자, 일단 박수홍 씨는 평소 이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섰다는 건데요. 박수홍 씨 친형 재판에 출석해서 또 한 번 같은 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의 탈을 쓰고 형을 향한 말인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거예요? 네, 박수홍 씨가 어제 재판에서요.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취하는 이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 친형 부부를 향해서 엄벌을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박수홍 씨가 이러는 이유는요. 지난 2월에 1심 재판부가 친형에게는 징역 2년, 형수는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이 억울해서라도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형이 있는 데서 증인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이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재판정 가서 내가 꼭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지금 정의가 바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래도 형이잖아요. 그런 얘기 하기 쉽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칸막이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칸막이를 요청을 했는데 법정에서는 그걸 또 받아들이지 않았었다고요? 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가 나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좀 진술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박수홍 씨가 지난 1심 때도 2차례 증인으로 나섰는데 박수홍 씨 생각에 내가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형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위축이 돼서 지금 말을 못한다고 박수홍 씨는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칸막이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대신에 박수홍 씨 변호사가 옆에 앉아가지고 박수홍 씨가 좀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이렇게 다독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과 박수홍 씨 사이에 변호인이 가운데 앉아 있었던 거군요, 말하자면. 가운데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박수홍 씨 옆에 앉아서 이제 좀 다독여 줬던 거죠. 예. 박수홍 씨는 법정 안에서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던 걸까요? 아마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박수홍 씨가 1년 4개월을 기다려줬는데 는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을 용서할 수 있는 범주를 아주 세게 넘은 선을 세게 넘은 거죠. 실제 피해액의 반 정도만, 반이 아니라 3분의 1, 4분의 1이라도 반환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으면 이렇게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저 얘기. 용서를 구했으면 이렇게 형제들끼리 법정에서 소송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다.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도, 인정만 했어도 이런 말입니다. 사과했으면 오히려 형한테 더 줬을 거다. 이런 얘기죠? 네. 말하자면 이 친형 부부가 이 돈을 돌려주는 신용만 했어도 오히려 돌려주려 신용하려는 돈보다 더 줬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박수홍 씨가 이 친형 먼저 형부터 고소했었죠. 고소할 당시에 그때가 이미 1년여 전부터 지금 방송에서 이제 1년 4개월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1년여 전부터 이 횡령 사실을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정말 내 형이라고 나를 위해 산다던 형이고 형 부부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런 횡령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참담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박수홍 씨가 지금 박수홍 씨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 1년 전부터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사과해 달라는 거죠. 형한테? 네. 그거를 원했는데. 근데 나는 그런 적 없어. 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 그렇죠. 형 부부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피하고
멀리하고 시간 끌고 심지어 괴롭혔습니다. 뭐 박수홍 씨뿐 아니라 박수홍 씨 당시 이제 여자친구에 대한 루머까지 이제 퍼뜨리면서 막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더 상했던 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과라도 했다면 내가 있는 돈을 오히려 더 줬을 텐데 이렇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박수홍 씨가 이 친형 부부를 쓰는 이 용어 표현에서 이 박수홍 씨의 마음이 또 읽혔습니다. 어떤 단어가? 이제 칸막이를 해달라 거기서도 마음이 읽혀 있지만 네.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원했지만 이런 표현을 썼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바라는 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들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이 피의자들. 그러니까 형이라고 안 하고 3인칭으로 네, 셨어요. 그렇습니다. 객관화시켰어요. 형이다, 형수다. 이제 이 표현을 못 쓰게 됐구나. 저는 그 부분에서 박수홍 씨의 심경이 읽혔습니다. 형이라는 단어가 이제 안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자, 이날 법정에선 또 다른 방송인의 이름도 나왔대요. 누구냐? 이 신동엽 씨 이름이 나오고 강호동 씨 이름이 나왔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번 사건과 뭐 직접 관련은 없는 분들인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그동안 자신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말을 하는 맥락 속에서 나온 건데 박수홍 씨 주장에 따르면 평소에 형이 박수홍 씨한테 너는 50살이 되면 다 이룰 수 있는 사주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껴 써라, 검소하게 써라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수홍 씨가 굉장히 생활비를 적게 썼는데 그 액수를 뭐 동료들, 신동엽 씨, 강우동 씨 이런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 이 동료들이 그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 에이 설마 네가 그거밖에 없어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적은 돈만을 쓰면서 나는 그동안 형의 말을 듣고 힘들게 살아왔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박수홍 씨는 법정에서 부모님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앞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혼하신 거 축하드려요. 막 이런 글들이 많지만 어제 내가 폐부를 찌르는 말이 있었어. 제발 나오지 마라. 부모 버리고 형제 버린 놈이 이렇게 나와서 돈벌이를 하냐? 진심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돈벌이. 하지만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내가 부족한 인간이지만 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걸 제일 잘하니까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돈벌이를 안 할 수 없어요.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사실 박수홍 씨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아버지가 누구 편입니까? 형 편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박수홍 씨를 비난하면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대요. 부모를 버린 사람이다. 내가 부모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였을까요? 지금 법정에서도 부모 얘기만큼은 좀 빼달라, 거론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다고요? 어제 재판에서 부모 얘기가 나오자 박수홍 씨는 부모님 허물을 얘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면서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저의 소원은 저들의 엄벌이다. 저는 누구처럼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온 국민의 비난을 받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박수홍 씨는 부모님이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친형 부부 측은 부모님도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사실관계 전반을 두루 살펴야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양형 사안이 될 수 있다. 재판부가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면서 박수홍 씨의 증언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박수홍 씨는 말씀을 알겠지만 언급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말을 아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